이재명 대표 취임이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100일밖에 안 됐군요. 어제 이제 이재명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지도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면서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00일 만에 압수수색만 85회를 당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당했을걸요, 아마. 83회군요.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멘 감찰이라든지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까지 시키고, 이건 압수수색 영장 갖고 와서 한 게 그거니까, 그것까지 전부 합치게 되면 이재명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뭐 58명의 검사가 붙어 있다 그러는데 580명쯤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건진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허술해. 서로 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용역을 좀 주라고 이런 것들 꾸미가지고 조절하는 데는 전문 작가를 쓰셔야 된다니까. 검찰 쪽도 니네들 문장력과 상상력으로는 이 전 국민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작이 이제 안 나와요. 왜 이렇게 구태의연해? 새 시대에 뭐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래서 국정원한테 하청 줬잖아 이제. 그런 거야? 기대하세요. 좀만 기다려. 검찰의 필력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새끼들도 해봐야 무슨 뭐 북한 가갖고 사진 찍어오고 거기서 팩스 보내갖고 뒤집어 씌우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유, 좀 업그레이드 된 조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무슨 얘기를 해도 말 안 믿는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의원은 아직도 그 강경한 태도를 조금도 놓지 않고 있고요. 검찰이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전에 소환한다 그랬거든요. 못 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하지. 뭐 아직까지 못 찾아낸 거지.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니들이 단련시켜준 분이에요. 그렇지. 지난 십수년간 니들이 단련시켜줬잖아요. 니들이 지난 십수년간 이분을 그렇게 탈탈탈탈 털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정 공방, 그런 과정 중에 이낙연에 대한 얘기가 야, 우리 법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사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주장이다, 모함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재판 중에 증언이 나왔습니다. 뭔 얘기인지부터 볼까요? 네, 어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은 정영학이 이낙연 전 대표 쪽인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만배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진술했다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남욱은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50억 클럽 관련 내용 등 정영학 녹취록에 포함된 자료를 정영학 쪽 변호인이 윤영찬 의원한테 넘겼다는 얘기를 기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욱은 무조건 다 들은 얘기야.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어쨌든 낙엽이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에 발도 못 붙이겠네요. 우리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 싫어해요. 니들도 사법 리스크 있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낙엽이 쪽, 그때 낙엽이 쪽에 경선 때 붙었던 애들 다 어머 사법 리스크 생겼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고요. 고소고발을 해야 됩니다. 대놓고 해당 행위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건 뭐 출당도 제명과 출당이 당연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고의적인 비방죄 같은 거, 모욕죄 같은 것들을 적용해갖고 강하게 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한테 이 자료를 넘겼다라고 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정영학은 본 적도 없다. 근데 정영학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다. 뭐 몇 단계 아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면 만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정도의 얘기만 들었지 뭘 폭로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었다. 딱 배치가 되네요. 그럼 윤영찬은 대지를 해야죠. 남욱한테 얘기를 해줬던 사람하고. 근데 사실 이 얘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무슨 대장동이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우리 그 얘기 초창기에 가장 했잖아요. 먼저 꺼내놨던 게 이낙연이었어요. 그렇죠. 의혹을 제기한 게. 그리고 똥파리들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밀어붙였잖아요. 맞아요. 조국 전 장관님을 친 것도 낙엽이 쪽이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우리 쪽에서 안 나왔으면 국짐 쪽에서는 꺼내기 힘들어요. 발목 잡혀 있는 진해 측 인사가 몇 명인데 대장동을 들고 나와서 이걸 그렇죠. 까겠습니까? 지금 50억 클럽은 왜 조사도 안 해? 왜 50억 클럽 관계된 사람 중에 민주당 관련자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조사 안 하겠어요? 이거는 국짐이 그냥 지들끼리만 헤쳐먹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국짐 입장에서 이걸 제보하거나 이거를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양날의 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낙연 부담 없이 던진 거죠. 왜? 이게 본선에서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 본선에 가기 전에 경선에서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선에 가면 대장동 문제는 덮어버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이걸로 못 이기게 되니까 본선까지 대장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나는 뭘 믿고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했지? 뭐 걔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아니. 지네 조직, 지네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확보돼 있는 표 여러 가지 선거 방식들을 분석해 봤을 때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던진 거지. 민주당 당원들이 깨시민들이 그렇게 병신처럼 느껴졌었나? 어떻게 네가 이긴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대통령병 걸리면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 걸리셨었군요. 네. 지금 그 병은 완치되셨나요? 아직도 그거는 완치가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불치병이에요. 병이에요. 아. 그거는 죽어야 돼 그거는 그냥. 병 걸리셨어요. 그건 대통령이 저희는- 되거나 죽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런 사람은 병 걸리신 분들은 민주당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병 걸리신 분들은 치료를 하러 가셔야지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끝 아웃 끝. 저렇게 이제 치료약이 없는 병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가 가장 중요하죠. 네.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들거든요. 그 병에. 아무튼 이낙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동 사건을 본선까지 끌고 올 마음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왜? 이 안에 지금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윤석열이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최종 빌런으로 윤석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이라 이젠 지들이 대장동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쪽에서 안 네. 받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해 봤을 때 이거는 이낙연이가 쓴 카드가 맞는 거고요. 그 덕분에 대장동이 이마만큼 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카드를 통해서 이재명을 잡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검찰을 잡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참, 야 한동훈도 그렇고 국진당 애들이나 경이나 못된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쁜 짓 하던 애들의 특징이 다 그거야. 지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공격도 용서치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대응하거든요. 야 윤영찬 빛의 속도로 반응하더라고요. 와 그동안은 민주당을 위해서 나는 이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일을 안 해 의원인데 근데 야 자기네들 공격 들어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거 보면서 이것들 색깔이 동색이구나 같은 색깔이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똑같구나. 이런 놈이 최고위원이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아 끔찍하네요. 끔찍한 일인 거죠. 소름 끼치네요. 정말 우리가 절묘한 투표를 해서 지금 민주당을 지켜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지금을 보자면 지금 김만배 변호사가 완전히 독이 올랐어요.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천화동인 1호에 1,400억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남욱은 이재명 측에 돈을 준 장소를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남욱의 법정 증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실제로 돈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남욱이 김만배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그 돈이 이재명 시장 측근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왜냐면 발라서 닦아 썼거든. 내가 보기에 벌써 다 썼어요?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돈의 종착지가. 돈을 가기는 했는데 남욱이가 지가 쓰고 나 그거 최영길 강하고
광안구 권나경 줬어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김만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와갖고 막 전달됐다고 우기잖아?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을 받은 건 맞는데 거기다 준 적이 없어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남욱은 사기를 당한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마 근데 배달 사고 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받은 게 확실하면 해운걸, 강한구, 권나경 당시 성남시 의원들 이거 벌써 잡혀갔지. 가서 계좌 털렸겠지. 거기 관련돼서 사법처리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 안 건들잖아. 그럼 만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가 하는 뭐 대장동 관련된 얘기들은 전부 다 사실은 들은 얘기 내지는 지가 검찰에 의해서 짜맞추기 위해서 꺼낸 얘기고. 아니 있는 그리고 거죠. 중간에 김만배가 꿀꺽 먹는 정도 배달 사고 내는 거에 대해서 남욱도 익히 알고 있네요. 아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받아간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 않느냐. 실제로 강한구 성남시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믿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욱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김만배에게 5천만 원을 드렸다고 하면 뇌물로 2,500만 원 가고 2,500만 원은 본인이 쓰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달비가 2천이었구만. 4천 중에. 반 정도가 반은 자기가 쓰고. 그렇게 어렵게 배달을 해야 되나? 그러게.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지. 송장에 적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엉망진창이다.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네 서로. 지금 이 뉴스에는 안 드러나 있는데 그 남욱한테 물어봤어. 너 그거 택도 없이 택도 안 들어간다. 이재명한테는 얘기 못한다. CR도 안 맥힌다. 너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죠. 라는 식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CR도 안 먹힌다고 했지만 돈은 간 게 맞다라는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법정 증언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R도 안 먹힌다 본인한테는. 그래서 절대 본인이 안 했다. 그래서 측근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돈을 챙겼다라는 식의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그럼 그 측근이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유동균? 그 유동규는 측근인 적이 없잖아. 축구인 적이 없고 심지어 대선 캠프나 뭐 다른 선거 캠프에도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나한테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거는 남욱이가 눈탱이를 맞았네요. 유동규한테 사기를 당한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욱하고 김만배하고 완전히 갈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욱 밑으로 연결돼 있는 유동규와 김영부 원장이나 지금 그 나머지 이재명 측 관련 인사에까지 이게 아직 물이 못 내려오고 못 있는 거야. 내려왔는데 왜 구속했어요? 못 내려왔는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구속했어요? 예, 주특기잖아요. 서욱 전 장관도 구속한 거는 난 너무 그냥 어이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러다가 나도 잡아갈 것 같아. 앞으로 욕을 계속 더 할 것 같아서 그 우려로 날 잡아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온 국민 다 잡아갈 것 같네요. 너 보안이 촛불 집회 앞으로 계속 나갈 것 같구나. 너 잡아가야겠다. 이제 뭐 사찰도 할 판에.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시청역과 광화문역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무정차역으로. 네. 왜냐하면 불법 시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차량 노선을 다 없애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있는 재판들 저거는 생쇼예요. 진짜 아마 생쇼다. 재판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관관계 또는 뇌물관계를 인정하는 이게 나온다. 그러면 김만배가 못 참습니다. 왜? 그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김만배는. 지금 많이 썼을 텐데 그걸 그렇지. 내가 어떻게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미 먹은 돈을 어떻게 해요? 이제 토해내려고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나나 뭐 와이프나 뭐 자식들도 다 일단 아버지가 뭐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인 그렇지. 거지. 아니 아빠가 무너지면 그쪽 일가가 무너지는 거야. 거지. 만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또 문제는 1억 5천 년 김만배가 1,400억을 찾아갈 정도로 역할이 있었다고 치면 김만배는 우리가 아는 뇌물 전달 체계에 과한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사업의 대출이라든지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그럼 얘가 뭘 했느냐라는 부분을 파괴되면 대장동의 진실이 다 드러난다는 거지. 즉 검찰이 김만배 돈 1,400억을 이재명 걸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을 뇌물죄라든지 또는 선거법으로 엮어 넣으려고 하면 지금 김만배의 입을 부분만 막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 자칫하면 김만배가 나는 오히려 나 이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나는 이재명이랑 일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나 박영수랑 일을 했어라는 폭탄급 발언이 밀려 나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검찰이 안 그치면. 그렇죠. 더 건드리게 되면은 형이 가진 카드가 그럼 윗선은 윤석열은 죽어. 죽어. 윤석열은 죽어가 되는 거지. 도대체 이 1,400을 그럼 검찰이 대주든가. 야, 네가 이거 다 인정해주면 그 돈은 내가 따로 줄게. 그럼 스위스 계좌 일단 입금시키고 얘기해. 이렇게 갈 거거든. 근데 그런 짓을 하기에는 누구도 그 돈을 안 돼. 김만배의 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선보를 집어넣을 놈이 없다니까. 아니 김만배가 설사 1,000억대 재산가여도 420억을 토해내기 싫어할 거라니까요. 있는 놈들이 다.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 해요. 차라리 감옥에 가고 말지 그걸 토해낼 순 없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진짜로. 우리 생각에는 아니 1,000억원대 자산가면 그냥 420억 토해내고 끝내지. 안 되죠. 근데 안 되죠. 절대 1원 한 푼도. 예. 절대. 어떻게 깜빵살이 해가면서 지킨 돈인데. 그렇죠. 본인은 이미 깜빵 갔다 왔거든요. 그 돈을 인제 와서 내놓으라고? 그보다 10배를 줘도 해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은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적으로 얻는 거 없는 재판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